어느 날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대의 표정을 살피게 되고 괜히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걸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무언가를 바꾸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왜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상처받게 되는지 그 안쪽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줄이고 표현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괜히 먼저 연락하지 않고 괜히 기대하지 않으려 하고 괜히 관심 없는 척합니다. 이 모든 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조심할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예전보다 더 크게 들리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작은 표정 하나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내 말이 이상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방어하려고 조심했는데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겁니다. 여기엔 한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건 이미 상처를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막으려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늘 경계하고 늘 감시하고 늘 분석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의도였을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심할수록 이 돌아가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방어는 상처를 막는 게 아니라 상처를 예상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방어라는 행위가 어떤 구조를 만드는지 알아차릴 필요는 있습니다. 조심하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심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만듭니다. 모든 관계가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되고 모든 대화가 분석해야 할 신호가 됩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왜 저렇게 말했을까?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작은 의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으로 바뀝니다. 역시 나를 안 좋게 봤구나. 역시 내가 이상했구나.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혼자 해석하고 혼자 결론 내립니다. 이건 상대가 준 상처가 아닙니다. 방어하려던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입니다. 상처를 피하려고 조심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상처는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예상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상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어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고립시킵니다. 조심할수록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도 또다시 방어의 이유가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그래. 어차피 기대하면 실망해. 혼자가 편해. 이렇게 방어는 방어를 낳고 외로움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을 끊으려고 또 애쓰면 안 됩니다. 끊으려는 것도 또 다른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집니다. 아, 나는 지금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상대의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안의 움직임을 그냥 보는 겁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그러면 긴장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방어가 풀리는 게 아니라 방어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나는 상처받을 만한 존재라는 전제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피하려 애쓴다는 건 이미 나는 약하다. 나는 쉽게 무너진다. 나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믿음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피하려 할수록 스스로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방어가 습관이 되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상대로 옮겨갑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상대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사라집니다. 내 마음은 뒷전이 되고 상대의 반응만 머릿속을 채웁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감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예민한 이야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가 습관이 된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상대를 감시하고 나를 감시하고 관계 전체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감시 속에서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늘 계산합니다. 이 말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관계가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전략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서로 맞춰주고 서로 상처 안 주려 애쓰지만 정작 서로를 모릅니다. 진짜 마음은 숨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 애쓸수록 관계는 얕아집니다. 얕은 관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언제든 깨질 것 같고 언제든 오해받을 것 같고 언제든 버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방어하게 되고 더 외롭게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방어의 언어입니다. 어떻게 하면이라는 질문은 상처를 피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또 다른 전략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전략은 답이 아닙니다. 방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방어라는 구조 자체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려 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은 진짜인가? 아니면 예상인가?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방어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덜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조금씩 숨이 들어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떤 구조를 만드는지 알아차릴 필요는 있습니다. 방어는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더 긴장시킵니다. 상처를 피하려 할수록 상처를 예상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은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또다시 방어의 이유가 됩니다. 이 순환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조심하게 되고,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되고,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꾸려는 것도 또 다른 방어가 되니까요. 다만 이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냥 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이렇게 방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집니다. 방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어와의 거리가 조금 생깁니다. 그 거리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한 상처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피하려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면 조금은 편해집니다. 방어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 알아차림 안에서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지 않게 되고, 상대의 표정 하나하나를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조금씩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이 쌓이면 어느 날 사람을 만나는 게 예전보다 덜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에 덜 긴장하게 되고, 침묵 하나에 덜 불안해집니다.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구조를 본 결과입니다. 방어라는 구조를 조용히 들여다본 그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답을 주기보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남기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